매일 아침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짖던 한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유기견이라 지나쳤지만 그 개가 향한 곳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개가 서 있던 방향, 그곳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71세 노인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몰래 키운 개, 그 개가 찾던 마지막 사람, 그리고 밝혀지는 가족의 잊혀진 진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의 사연이 아닙니다. 사라졌던 가족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그날의 기록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김만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낡은 벤치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손은 평생 목수일을 해온 흔적으로 거칠고 투박했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톱과 망치를 잡느라 생긴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손등에는 수십 년간 목재와 씨름하며 생긴 크고 작은 상처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만수에게는 딱히 갈 곳도 할 일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충 밥 한 끼 때우고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하고 외골수인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살면서도 이웃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경로잔치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화투를 칠 때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족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와라랄, 와라랄. 정류장 앞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익숙한 짖음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털이 더럽혀지고 말라빠진 중형견 한 마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정류장 주변을 맴돌며 지저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콩이라고 부르는 이 유기견은 몇 달 전부터 이곳에 나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지저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콩이는 며칠 뒤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고 이제는 모두가 포기한 상태였어요. 콩이는 보기에는 꽤 오래된 유기견 같았습니다. 한때는 윤기 나는 갈색 털을 가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먼지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누런 빛을 띠고 있었어요. 몸집은 중간 정도였지만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으로 보아 어디선가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저놈에게 꼭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짖는단 말이야.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막걸리 잔을 입에 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소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였는데 유독 이 개에게만은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콩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만수는 그저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막걸리 안주로 가져온 오징어 한 조각을 슬쩍 던져주기도 했어요. 콩이는 그런 만수를 향해서는 절대 짖지 않았습니다. 콩이는 유독 정류장 건너편에 있는 낡은 3층 건물 쪽으로 지저댔어요. 그곳은 마을에서 유일한 병원이었는데 참사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외관이 오래되어 보이긴 했지만 나름 환자들이 꾸준히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주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혈압약을 타러 오거나 감기 주사를 맞으러 오는 그런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 병원 쪽으로는 절대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이라는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죠. 마누라가 저 개를 봤다면 뭐라 했을까? 문득 떠오른 아내 생각에 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동물을 무척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개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는데 길에서 유기견을 보면 항상 안쓰러워했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고 싶다고 몇 번 말한 적도 있었지만 만수는 당시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개 타령이냐며 핀잔을 주곤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매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콩이의 짖음 소리가 점점 더 애절해졌습니다. 마치 간절히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그리운 사람을 찾는 듯한 울음소리였어요. 꼬리는 바닥에 축 늘어뜨린 채로 고개만 병원 쪽으로 향한 채 계속해서 짖어댔습니다.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인지 모르게 콩이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마음과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앞으로는 가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의사나 간호사들인 것 같았는데 그들도 콩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쫓아내려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 물그릇을 내놓아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한 개로구나. 만수는 빈 막걸리 잔을 옆에 놓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무릎이 뻐근했지만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콩이는 여전히 병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채 지저대고 있었고 만수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만수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병원에 그가 평생 잊고 살려 했던 과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만수는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병을 옆에 두고 천천히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콩이 역시 제 시간에 나타나 병원 쪽을 향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콩이의 짖음 소리가 더욱 간절하게 들렸어요. 왈왈왈, 왈왈. 콩이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짖으며 병원 방향으로 몸을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만수는 그런 콩이를 바라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지켜본 콩이의 행동 중에서도 오늘이 가장 이상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콩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병원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정류장 주변에서만 맴돌던 콩이가 처음으로 도로를 건너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 순간 마을 청년이 몰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 위험해. 만수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콩이는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 움찔했지만 그대로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오토바이는 급브레이크를 걸며 겨우 멈춰섰고 콩이는 그 충격에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토바이를 몬 청년이 투덜거리며 헬멧을 벗었지만 다행히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이 동네에서 콩이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청년은 콩이가 다쳤는지 확인한 후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만수는 마음이 급해져서 도로로 뛰어나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남의 일에 나서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콩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겁에 질린 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나? 이놈아. 만수는 조심스럽게 콩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콩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만수의 목소리가 다정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콩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병원에서 누군가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흰 간호복을 입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 앞에서 몇 달 전부터 자주 봤어서요. 다친 건 아니죠? 그 여자는 콩이에게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콩이를 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 여자의 눈매, 말투, 심지어 콩이를 대하는 따뜻한 모습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감정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수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콩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콩이는 다리를 절뚝거리긴 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는 강서연이라고 해요. 저기 참사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 우리 병원 앞에서 짖는 걸 봤는데 혹시 주인이 있는 건가요? 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만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어요. 그 이름, 그 얼굴,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고 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유기견 같아요.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연은 콩이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자꾸 우리 병원 앞에서 짖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데. 혹시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서연의 말에 만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콩이가 병원을 향해 짖는 이유를 누군가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하필 이 낯설면서도 낯익은 여자라는 것이 만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이 아이를 가끔 봐주시는 것 같던데. 그냥 지나가다가. 만수는 얼버무리며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은 그런 만수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콩이를 안아 올리며 병원 쪽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상처 좀 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만수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콩이를 대하는 다정한 모습.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자꾸만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꼬마 여자아이의 사진. 만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오늘 만난 서연과 닮아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만수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만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엇보다 그 이름, 서연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병원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류장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그가 병원 주변을 서성거리는 모습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만수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막연한 충동이 있을 뿐이었어요. 병원 로비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낡은 소파 몇 개와 오래된 잡지들이 놓인 테이블. 그리고 접수대가 전부였어요. 환자들은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고 간간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로비 한쪽 구석에 서서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았어요. 서연은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친절했어요. 혈압을 재어드릴 때도, 주사를 놓을 때도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아저씨, 혹시 서연 선생님 아버님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젊은 간호사였는데 궁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요?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간호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서연 선생님이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셔서 혹시 아버님이 찾아오신 건가 싶어서요. 만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서연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서연 선생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컸다고 하셔요. 아버지는 서연 선생님이 어릴 때 집을 나가셨다고.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컸다는 것.
아버지가 어릴 때 집을 나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와 일치했습니다.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병원 뒷문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날 이후 만수는 콩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 근처로 갔습니다. 콩이는 여전히 병원을 향해 지저댔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서연이 가끔 나와서 콩이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던 덕분인지 콩이의 몸 상태도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만수는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아 서연의 일과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외래 환자들을 돌보고 오후에는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수는 우연히 서연과 동료, 간호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혼자 사는 거 괜찮아?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잖아.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어차피 우리 엄마도 혼자 날 키웠으니까. 그래도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서연은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엄마, 날 끝까지 키워준 건 이 동네 어떤 개였다고 했어. 아빠? 그런 사람은 없어. 없어졌으니까. 만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 없어졌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만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 개는 지금 어떻게 됐어? 동료가 물어보자 서연은 멀리 정류장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몇 년 전에 죽었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 곁에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계속 엄마를 찾아다니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만수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콩이가 왜 이 병원을 향해 짖는지, 왜 자꾸만 이곳을 찾아오는지를 말이에요. 콩이는 서연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개였고 서연을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만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어요. 41년 전 자신이 집을 나간 후 아내가 혼자 키운 딸,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채 떠나온 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콩이는 만수의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라이터를 켜는 손이 너무 떨려서 불을 붙일 수 없었어요. 41년 만에 딸을 만났는데 그 딸은 자신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벤치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콩이는 여전히 만수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만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서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든 후 만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고 평소 즐겨 마시던 막걸리조차 쓴맛만 났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41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들, 혼자 남겨진 아내와 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지금 당장 서연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차마 그럴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만수는 괴로워했어요.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콩이는 여전히 만수 곁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병원을 향해 짖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만수의 무릎 곁에 조용히 누워서 그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만수가 깊은 한숨을 쉬면 콩이도 함께 작은 소리로 울음을 냈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동네 이장이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만수 형,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집에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우편물이요? 만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편지를 보낸다는 걸까요? 봉투를 살펴보니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희. 그 이름을 본 순간 만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박영희는 죽은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이장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만수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부터 꺼내본 만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연과 죽은 아내, 그리고 젊은 시절의 콩이가 함께 찍혀 있었거든요.
사진 속 서연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서연이 아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내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밑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콩이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만수 씨께 오랜만입니다. 선이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선이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걱정된다고, 혼자서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서연이 때문입니다. 만수 씨, 서연이는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이 집을 떠난 후 선이가 혼자 키운 아이예요. 서연이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자랐습니다. 선이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지금 참사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어요. 선이를 쏙 빼닮았죠. 하지만 가끔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콩이는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키운 개입니다. 선이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아이였어요. 콩이는 선이가 돌아가신 후 계속 선이를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서연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선이의 마지막 부탁이었나 봐요. 만수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당신에게도 딸이 필요할 거고요. 용기를 내어 보세요. 박영희, 올리. 만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서연이가 착하게 자랐다는 것, 그리고 콩이가 서연이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는 것.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41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내와 딸을 버리고 도망친 후 그저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과거를 잊으려고만 했어요. 가끔 아내와 딸 생각이 났지만 이미 늦었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만수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서연의 밝은 미소가 지금의 서연과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환자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날 밤부터 술에 취해 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막걸리를 마시며 길바닥을 전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도 싫었고 정류장에 앉아있기도 싫었어요. 무엇보다 서연을 마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면 서연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41년 동안 나 몰라라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며칠째 술에 취해 지내던 만수는 콩이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평소 같으면 만수 곁에 붙어 있던 콩이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콩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아마 죽은 것 같은데요. 원래 아픈 개였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만수는 불안했습니다. 콩이가 그냥 죽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어딘가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콩이를 찾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콩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병원 근처도 가보았지만 콩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콩이를 찾아 헤매던 만수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콩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초췌해져 가던 만수는 어느 날 오후 병원 입구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누군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만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부축해서 병원 안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수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병원 입원실이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옆에는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네요. 많이 놀랐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만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서연이 직접 자신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당황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연이 손으로 가만히 눌러 말렸어요. 아직 일어나시면 안 돼요. 탈수 증상이 심하셨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차마 서연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 아버지라는 것을 들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서연은 만수의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며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만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착한 딸을 두고 어떻게 41년이나 외면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환자 카드 좀 확인해야겠어요. 서연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환자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만수. 서연은 그 이름을 천천히 읽어보며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만수는 서연의 반응을 보며 모든 것이 들켜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 김만수. 지에 남아있던 오래된 출생신고서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아버지란에 적혀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서연은 중얼거리며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만수는 고개를 돌린 채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자꾸 병원 근처에서 마주쳤던 그 아저씨. 콩이를 도와주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저씨가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확신은 더욱 커져갔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41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만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콩이요? 콩이는 어디에 있어요? 서연이 갑자기 콩이에 대해 물어보자 만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서연은 만수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콩이를 아시는군요. 콩이가 왜 병원 앞에서 짖었는지도 아시고.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콩이가 병원을 향해 짖었던 이유, 그리고 만수가 콩이에게 많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이유까지 말이에요. 콩이는 만수와 서연을 이어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수가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서연은 만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만수도 서연을 피해서 병원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서 다른 간호사가 서연에게 달려왔어요. 서연아, 큰일 났어. 지하주차장에서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어. 그 말을 들은 서연과 만수는 동시에 지하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구석진 곳에 콩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몹시 약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물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콩아! 콩아! 서연은 콩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콩이는 서연의 얼굴을 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만수도 다가와 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 아이가 저희를 만나게 해준 거였네요.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콩이는 서연과 만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엄마, 이 개가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 엄마였구나. 서연은 중얼거리며 콩이를 더욱 꼭 안았어요. 콩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계속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서연을 만수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1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서연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더욱 미워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콩이는 서연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콩이는 서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콩이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콩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 만수와 서연은 서로를 피하며 지냈습니다. 만수는 정류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서연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에만 매달렸어요. 둘 다 콩이의 죽음과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막걸리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서연에게 더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41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신에게 데려다 준 콩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때 집을 떠났을까?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일주일째 되던 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퇴근 후 만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작고 낡은 단독주택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나와주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나타났어요. 며칠 동안 씻지 않아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왜 왔어? 만수는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의 말에 만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 하나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아무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고 장식품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냥 잠시 머물다 갈 곳처럼 느껴졌어요. 앉아. 만수는 어색하게 말하며 소파를 가리켰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아버지를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깊게 팬 주름과 거친 손, 그리고 어딘지 슬퍼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왜 41년 동안 저희를 찾지 않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궁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것이 만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변명도 41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 엄마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봐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서연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만수가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 들어보세요. 서연이 녹음기를 만수에게 건네주었어요. 낡은 녹음기였는데 어머니가 서연을 위해 남긴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엄마가 이 말을 남기는 이유는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만약 그날이 온다면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 그 사람은 서툴렀던 거야. 많이. 녹음기에서 계속해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책임감이 무서웠던 것 같아. 어린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힘들어할까 봐. 차라리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어. 아버지도 너를 그리워했을 거라는 것을.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41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죠? 서연의 따뜻한 말에 만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콩이를 잘 돌봐줘.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콩이가 도와줄 거야. 만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콩이가 정말로 그들을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아버지와 딸을 만나게 해준 것이었어요. 그날 밤 만수와 서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로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1년의 공백을 하루 만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눈 후 만수와 서연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1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만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고 만수 역시 어떻게 딸을 대해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퇴근길에 만수의 집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콩이의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앨범에서 찾은 것들이었는데 콩이가 어렸을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콩이가 어렸을 때 정말 예뻤죠? 서연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강아지였을 때의 콩이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털도 윤기가 났고 눈도 초롱초롱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콩이의 모습은 점점 늙어갔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지금 만수가 봤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이 개가 내 엄마가 몰래 키웠던 놈이야.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몰래요? 아버지는 몰랐던 거예요? 응, 나중에야 알았지. 내가 개 키우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숨겨뒀나 봐. 만수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생각해보니 아내는 항상 만수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개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만수가 반대하자 금세 포기했었거든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봐.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 저희 같이 나가볼까요? 콩이가 묻힌 곳에 서연의 제안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콩이는 병원 뒤편 작은 언덕에 묻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정한 자리였는데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콩이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말이 없었어요. 각자 콩이에 대한 추억과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콩이의 무덤은 작은 돌무덤이었어요. 서연이 직접 돌들을 주워다가 쌓은 것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콩이가 좋아했던 간식과 물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콩아, 아버지 데려왔어. 서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만수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고마웠다. 콩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영영 서연이를 못 만났을 거야. 만수는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콩이가 없었다면 자신과 서연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말이에요. 콩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아버지를 저한테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죠? 서연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콩이의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매일 정류장에서 짖었는지, 왜 병원 쪽을 바라보며 울었는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그때 저희를 떠나셨어요? 정말 궁금해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겁이 났어. 아버지가 되는 게, 가장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웠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지.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 서연은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응, 비겁하게 도망쳤지. 네, 엄마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했어. 매일매일 후회했지.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지 궁금했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럼 왜 이제야? 홍이 때문이야. 홍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마을에 있는 줄도 몰랐어. 홍이가 날마다 병원을 향해 짖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다 너를 만나게 된 거지. 만수는 콩이의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콩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야. 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콩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를 찾아서 자신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냥 안타까워했을 뿐이라고. 서연의 말에 만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늦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만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었지만 서연은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콩이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콩아. 고마웠어. 서연과 만수는 나란히 서서 무덤을 바라보았어요. 콩이는 이제 편안히 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콩이가 매일 짖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병원 앞 정류장에는 여전히 낡은 벤치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전과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발밑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졸고 있었습니다. 콩순아, 일어나야지. 서연이가 곧 나올 시간이야. 만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아지를 깨웠어요. 콩순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은 강아지는 한 달 전 서연이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구조된 아이였는데 콩이와 비슷하게 생겨서 서연이 특별히 아껴했어요. 콩순이는 콩이처럼 병원을 향해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수의 곁에서 조용히 지내며 가끔 병원에서 나오는 서연을 보면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작은 수호 천사 같았습니다. 아버지! 병원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요즘 서연은 점심시간마다 만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점심은 뭐 드실까요? 서연은 만수 옆에 앉으며 웃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늘 어딘지 쓸쓸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김치찌개 어때? 만수도 서연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에 무뚝뚝했던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콩순이도 따라왔어요. 식당 아주머니는 이제 이들을 단골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도 부녀가 함께 오셨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식당 아주머니의 말에 만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부녀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병원에서 보호자 간담회가 있어요. 아버지도 같이 오실 수 있죠? 보호자 간담회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였어요. 환자 가족들이 모여서 병원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혼자 참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었어요. 내가 가도 될까? 만수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색했고 서연의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는 제 가족이니까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41년 만에 다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 가자. 이제야 좀 사람 노릇하는 것 같다. 만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 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점심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을 지나갔어요. 이곳은 만수가 요즘 가꾸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와,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서연은 만수가 심은 꽃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원래는 잡초만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만수가 정성스럽게 가꾸면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내 엄마가 꽃을 좋아했거든. 특히 코스모스를. 만수는 작은 코스모스 화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심은 꽃들이었습니다. 서연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신 걸 보면 더욱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의 말에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내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콩이도 함께 말이에요. 콩이한테도 고마워해야겠어. 우리를 이어준 고마운 녀석이니까. 만수는 콩이의 무덤이 있는 언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콩순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병원으로 돌아간 후 만수는 혼자 정원을 더 가꾸었어요. 요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꽃을 돌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해가 질 무렵 서연이 퇴근했어요. 만수는 정원 입구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요즘의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만수가 물어보자 서연은 활짝 웃었어요. 좋았어요. 아버지가 가꾼 정원을 보고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면서요. 서연의 말에 만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예전에는 만수 혼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던 그 벤치에 이제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만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1년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콩순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 있을 콩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섰어요. 사람들이 내리고 타면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수와 서연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 버스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바로 그들의 집이고 가족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마을의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런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었어요. 그날 정류장에서 짖던 개는 가족을 이어주는 마지막 징검다리였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다한 콩이는 하늘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것이고 만수와 서연은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